안녕하십니까. 양배경법무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사용하던 노트북을 중고거래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 등등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늦게나마 빌린 돈을 갚는다던가 또는 대금을 준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에 호소를 한다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법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민사 분쟁을 어떤 프로세서로 해결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쟁 해결은 크게 집행권원 형성 단계와 집행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집행권원 형성 단계는 재판에서 승소해 승소 판결문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집행 단계인 것입니다. 간혹 법원에서 승소 이행 판결문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승소 이행 판결문은 원고 즉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법부가 인정해준 권리를 실현하는 단계, 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집행 단계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행권원 형성 단계에서 승소 판결문을 재판부로부터 얻어내는 과정을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이구제 절차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소전화에 민사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이 있습니다. 우선 소제기 전이라면 간이구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재소전 화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소전 화해는 소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당사자들끼리 서로 양보 협의하여 민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로 판사 앞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화해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제기 신청을 하여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나아가 집행권원 즉 승소 판결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조정법상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에 의해 분쟁을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에 맞게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상대편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조정 담당 판사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송달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역시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되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재소전 화해와 조정은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에서 판사 또는 법원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간이구제 절차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을 깊게 새길 필요 없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구제 절차 중 재소전화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급 명령과 소액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